현장에서 총이나 쏘던 년이 사령관? 웃기는 소리. 박대석 중장은 샴페인을 홀짝이며 강윤서의 가슴팍 기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내가 뭘 했어? 방아쇠 당기는 것 말고 뭘 할 줄 알아? 주변 장성들 앞에서 공개 모욕을 당하는 동안 강윤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형님이 여당 중진이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넌 끝이야. 박대석은 청와대를 등에 업고 강윤서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도심 한복판에 핵테러가 터지고 500명이 죽어가는 순간 그가 그토록 믿었던 안보실장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무능한 새끼는 모르겠어. 알아서 죽어. 그리고 박대석이 공포에 떨며 도망치려는 순간 강윤서가 그의 계급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특수전 사령부 강당 안이 숙연한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 위 강윤서가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국기에 경례를 붙였습니다. 검은색 정복 위로 은빛 중장 계급장이 빛났습니다. 강윤서의 가슴팍에는 707 특임대 기장이 조용히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내빈석 첫 줄에 앉은 박대석이 옆 사람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이 박대석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엄숙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강윤서는 단상 위에서 정면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리셉션장으로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장성들이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강윤서가 한 잔의 물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박대석이 샴페인 잔을 흔들며 강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축하드립니다. 박대석이 샴페인을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강윤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석이 손을 뻗어 강윤서의 가슴팍 기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이거 참 반짝이네요. 707 기장이라. 아프간에서 총 쏘고 다니셨다며요? 강윤서가 박대석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대석이 손을 거두며 주변 장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임 사령관님은 현장 출신이십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에서 직접 방아쇠를 당기셨던 분이시죠. 몇몇 장성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대석이 샴페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강윤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장에서 총이나 쏘던 분이 과연 정책과 전략을 아실까요? 특수전 사령부는 단순히 방아쇠만 당기는 곳이 아닌데 말이죠. 강윤서가 박대석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박대석이 코웃음을 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령관님께서는 여기서 대체 뭘 하셨습니까? 전략회의에 참석해 보신 적이나 있으십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윤서가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강윤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대석이 크게 웃으며 안보실장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실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안보실장이 박대석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대석이 안보실장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여당 중진이신데 요즘 군 인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답니다. 안 그래도 내일 형님과 식사 약속이 있어요. 안보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박 중장님 형님 말씀이시죠? 잘 아는 분입니다. 박대석이 강윤서를 한 번 더 흘겨보고는 안보실장과 함께 리셉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강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특수전 사령부 집무실이었습니다. 강윤서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참모장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
어제 제출하신 부대 정비 지침이 국방부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강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류 사유가 무엇입니까? 참모장이 서류를 내밀며 답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강윤서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책상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윤서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특수전 사령관 강윤서입니다. 전화 너머로 박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령관님, 어제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술이 좀 과했나 봅니다. 강윤서가 참모장을 향해 손짓해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참모장이 경례를 붙이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대석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대 정비 지침 말입니다. 좀 성급하셨던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상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윤서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 권한 범위 내의 지침입니다. 박대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령관님, 제 말 잘 들으세요. 내 허락 없이는 보급품 하나도 못 바꿉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강윤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중장님께서 특수전사령부 지휘 계통에 간섭하시는 겁니까? 박대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간섭이라니요. 조언입니다. 신임 사령관님께서 실수하지 않도록 말이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윤서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특전사령부 연병장이었습니다. 강윤서가 전투복을 입고 훈련장에 나타났습니다. 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강윤서를 바라봤습니다. 한 대위가 다가와 경례를 붙였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훈련은 레펠 훈련입니다. 강윤서가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대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윤서가 헬멧을 쓰며 답했습니다. 명령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대원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강윤서가 로프를 잡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서 올려다보는 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안보실장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박대석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안보실장이 책상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강윤서를 흔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사퇴하게 만드세요. 박대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 검찰과 감찰반을 움직이겠습니다. 안보실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흔적 남기지 말고요. 이틀 후 강윤서의 집무실이었습니다. 감찰 요원 3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사령관님, 707시절 작전 기록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윤서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요원이 손가락으로 서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간인 5인 사격 의혹이 있습니다. 강윤서가 금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파일을 펼쳐놓았습니다. 작전 보고서 원본입니다. 대조해 보시죠. 요원이 두 서류를 번갈아 보며 당황했습니다. 강윤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도 있으면 모두 가져오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 참모장이 급하게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 언론사에 이상한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서가 참모장이 건넨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성 지휘관의 자격 논란을 다룬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대 정문 앞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강윤서가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플래카드에는 강윤서 사퇴 촉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참모장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윤서가 창문에서 돌아서며 답했습니다. 할 일이나 합시다. 참모장이 경례를 붙이고 나갔습니다. 강윤서가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다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보관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암호화된 데이터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드라이브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강윤서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참모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령관님, 인사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강윤서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참모장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저와 정보처장이 전방 야전부대로 전출됩니다. 강윤서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박대석의 결제 사인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보처장이 뒤따라 들어오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강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 잘못이 아닙니다. 언제 떠나십니까? 참모장이 입술을 깨물며 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강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후 새로운 참모장과 정보처장이 부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슴에 알자회 출신임을 나타내는 작은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새 참모장이 강윤서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령관님, 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윤서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참모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면으로 말입니까? 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면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나가보십시오. 참모장이 인상을 찌푸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강윤서가 전투복을 입고 부대 막사로 향했습니다. 하사관 숙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젊은 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하사가 깜짝 놀라 경례를 붙였습니다. 사령관님? 강윤서가 주변을 둘러보고 물었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습니까? 하사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강윤서가 숙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다른 하사들이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윤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편하게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 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강윤서가 침대 끝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부대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훈련에 필요한 것은 충분합니까? 하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하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탄약 보급이 부족합니다. 실탄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강윤서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은요? 하사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었습니다. 강윤서는 1시간 넘게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회의실이었습니다. 박대석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차기년도 예산을 50%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방위원 한 명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삭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박대석이 의자에 기대며 답했습니다. 현 지휘 체계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재분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강윤서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즉시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에서 돌아온 답은 차갑했습니다. 장관님 일정이 꽉 찼습니다. 강윤서가 전화를 끊지 않고 물었습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비서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미정입니다. 강윤서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박대석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예산 삭감 소식 들으셨죠? 강윤서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박대석이 여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령관님의 707시절 작전 기록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5인 사격건 말입니다. 강윤서의 손이 수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거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박대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새로운 증언이 나왔답니다. 군 검찰이 곧 옛 팀원들을 소환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흘 후 군 검찰청이었습니다. 강윤서의 옛 부하 김상현 중사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당시 작전에서 강윤서 팀장이 민간인 식별 절차를 생략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김상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검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군 경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상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검사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음 조사 때까지 말입니다. 그날 밤 강윤서가 김상현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상현이 강윤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팀장님? 강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이 황급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상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팀장님께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강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압박받지 마십시오. 김상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계속 강윤서가 김상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실대로만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상현이 고개를 들어 강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강윤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윤서는 그날 밤 다른 팀원 3명을 더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팀원의 집을 나선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차 안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박대석의 비리 계좌 추적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강윤서가 파일 하나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강윤서의 관사였습니다. 강윤서가 거실 선반을 정리하다가 작은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도청기였습니다. 강윤서가 장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도청기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외부 인사와 점심 약속이 있다. 기밀 문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다음 날 박대석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박대석이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윤서가 기밀을 유출하려 합니다. 긴급 체포 승인 부탁드립니다. 안보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박대석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도청으로 확인했습니다. 안보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박대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잡지 않으면 안보실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 말 못 들었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대석이 수화기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날 밤
특수전 사령부 한 구석 회의실이었습니다. 강윤서가 영광급 장교 5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지도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공식 지휘 체계가 마비되면 이 경로로 명령을 전달합니다. 소령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암호 체계는 어떻게 합니까? 강윤서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장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사령부 회의실이었습니다. 강윤서가 회의 자료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참모들이 모두 불참한다고 합니다. 강윤서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부의 지시라고만 했습니다. 강윤서가 텅 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긴 테이블과 빈 의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윤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천장에 적색 경보등이 회전하며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달려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 국가 대테러 비상 상황입니다. 강윤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해안 인천항 제3부두였습니다. 새벽 5시 컨테이너선 한 척이 조용히 접안했습니다. 선원으로 위장한 남자 10명이 부두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가방을 들고 대기 중이던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2시간 후 서울 강남의 한 쇼핑몰 앞이었습니다. 민간인 셔틀버스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합차가 버스 옆에 붙었습니다. 남자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버스 문을 박살냈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남자 하나가 버스 안으로 자동 소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모두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승객들이 떨며 자리에 웅크렸습니다. 버스가 급출발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연구소였습니다. 경비원 2명이 정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경비 초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총을 빼기도 전에 트럭이 초소를 들이받았습니다. 무장 괴한 5명이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연구소 안으로 난입한 그들은 해결요봉 재처리 장치가 보관된 창고로 직행했습니다. 과학자 한 명이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이다. 괴한이 과학자의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비켜. 과학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괴한들이 장치를 트럭에 싣고 사라졌습니다. 오전 10시 강남 메가시티 쇼핑몰이었습니다. 버스가 쇼핑몰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들이 승객들을 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쇼핑몰 안에 있던 시민 500여 명이 총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남자가 메가폰을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블랙베어다. 정부는 10억 달러와 탈출용 헬기를 준비하라. 인질들이 오열했습니다. 남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움직이는 놈은 쏜다. 특수전 사령부 상황실이었습니다. 강윤서가 상황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작전관이 보고했습니다. 테러범은 총 15명으로 추정됩니다. 인질은 513명입니다. 강윤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무장 수준은 어떻습니까? 작전관이 태블릿을 넘기며 답했습니다. 자동 소총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강윤서가 작전관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요? 작전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해결요봉 재처리 장치를 강탈했습니다. 폭발물과 결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버티밤입니까? 작전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윤서가 즉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박대석에게 연결했습니다. 중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더티밤일 가능성이. 박대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과장하지 마십시오.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말고요. 강윤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박대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은 현장 대기나 하십시오. 지휘는 내가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이었습니다. 안보실장이 박대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권 지지율에 타격 없게 조용히 해결하십시오. 박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이 전면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안보실장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언론 통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은 실수하지 마세요. 박대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쇼핑몰 현장 지휘소였습니다. 경찰과 군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박대석이 도착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특전사 대대장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진입 준비 완료했습니다. 박대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대기하십시오. 대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인질들이 위험합니다. 박대석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명령입니다.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인질 가족들이 현장에 모여들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구해주세요. 제발 뭐라도 하세요. 박대석은 지휘 텐트 안에서 안보실장과 통화만 반복했습니다. 쇼핑몰 5층 연회장이었습니다. 테러범 우두머리 빅토르가 인질 1명을 끌어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이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한테는 가족이 있어요. 빅토르가 냉소를 지으며 총을 겨눴습니다. 정부가 너무 느려. 총성이 울렸습니다.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인질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빅토르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시체를 밖으로 던져. 부하들이 시신을 창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쇼핑몰 앞 광장에 시신이 떨어졌습니다.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휘소에서 박대석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청장이 다가왔습니다. 특공대를 투입하겠습니다. 박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경찰 특공대 20명이 쇼핑몰로 돌입했습니다. 1층 로비에 진입하자마자 총성이 쏟아졌습니다. 테러범들이 미리 매복해 있었습니다. 중화기가 불을 뿜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비명과 총성이 뒤섞였습니다. 살아남은 대원들이 급히 후퇴했습니다. 사상자가 12명이었습니다. 박대석이 지휘소에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안보실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알아서 수습해. 박대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보실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했어.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대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작전관 1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중장님, 건물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박대석이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폭발물 배선 작업을 하는 테러범이 보였습니다. 작전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타이머를 작동시켰습니다. 박대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작전관이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2시간 후 폭발합니다. 더티밤이면 도심 전체가. 박대석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주변 참모들이 술렁였습니다. 박대석이 지휘소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특전사 대대장이 막아섰습니다. 중장님, 어디 가십니까? 박대석이 대대장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그때 강윤서가 지휘소에 나타났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박대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대석의 계급장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지휘권을 넘기십시오. 박대석이 강윤서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강윤서가 더 세게 계급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 죽습니다. 지휘권을 이양하십시오. 박대석이 휴대폰을 꺼내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보실장이 받았습니다. 실장님, 강윤서가 지휘권을 빼앗으려 합니다. 안보실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 같은 무능한 놈은 모르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대석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박대석을 지나쳐 지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전술 헬멧을 집어들어 착용했습니다. 대대장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전 대원 강제 진입 준비. 지금 당장. 대대장이 경례를 붙이며 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전사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서가 무전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작전 개시. 지휘소 밖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한준호가 검은색 가방을 메고 내렸습니다. 경비병이 막아섰습니다. 민간인 출입 금지입니다. 한준호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전직 정보사 요원 한준호입니다. 긴급 상황이라 왔습니다. 경비병이 무전기를 들여다 말고 멈췄습니다. 강윤서가 밖으로 나와 한준호를 봤습니다. 한준호가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지휘소 안 한준호가 가방에서 노트북과 장비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작전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한준호가 화면을 보며 답했습니다. 쇼핑몰 CCTV 복구합니다. 작전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테러범들이 이미 차단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준호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가능합니다. 10분 후 모니터에 쇼핑몰 내부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작전관들이 놀라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준호가 강윤서의 태블릿에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사령관님, 실시간 피드입니다. 강윤서가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각 층의 상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준호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열화상 센서도 연결합니다. 잠시 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인체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한준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빨간색이 테러범입니다. 파란색은 인질이고요. 강윤서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3층 구석에 복잡한 배선이 보였습니다. 저게 폭탄입니까? 한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더티밤이 확실합니다. 그때 지휘소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헌병대원 4명이 박대석을 에워쌌습니다. 헌병대위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박대석 중장님, 직권 남용 및 작전 실패 책임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박대석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감히? 헌병대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명령입니다. 박대석이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강윤서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내 짓이지? 강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대석이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차에 실렸습니다. 한준호가 조용히 강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대석 차 트렁크에서 USB 하나 확보했습니다. 강윤서가 한준호를 봤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한준호가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정치권 뇌물 리스트입니다. 계좌 내역도 전부 있습니다. 강윤서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안보실장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잘 보관하십시오. 강윤서가 무전기를 들고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국방장관님과 화상 연결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모니터에 장관의 얼굴이 떴습니다.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윤서가 태블릿을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현재 폭탄 타이머가 작동 중입니다.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장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대석은 어디 있습니까? 강윤서가 답했습니다. 헌병대가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한준호가 비리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서류와 계좌 추적 기록이 전부 있습니다. 장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박대석의 지휘권을 공식 박탈합니다. 사령관님께 현장 정권을 위임하겠습니다. 강윤서가 경례를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이 화면 너머로 말했습니다. 대통령 제가도 받겠습니다. 국민을 구해 주십시오. 화면이 꺼졌습니다. 강윤서가 지휘소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참모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명령했습니다. 한준호 씨, 드론 준비하십시오. 한준호가 가방에서 소형 드론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스텔스 드론이었습니다. 한준호가 조종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옥상 저격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모니터에 드론 시점 영상이 떴습니다. 쇼핑몰 옥상에 저격수 3명이 보였습니다. 한준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론에서 작은 섬광탄이 발사됐습니다. 저격수들이 눈을 감고 비틀거렸습니다. 한준호가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취침이 날아갔습니다. 저격수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옥상 정리 완료했습니다. 강윤서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707 출신 대원들은 3층 집결 지점으로 이동하십시오. 잠시 후 화면에 전투복을 입은 대원 12명이 나타났습니다. 강윤서가 그들을 보며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합니다. 한준호 씨가 전력을 차단하면 야간 투시경으로 작전합니다. 대대장이 물었습니다. 침투 경로가 확보됐습니까? 한준호가 화면에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서쪽 환기구가 안전합니다. 여기로 들어가십시오. 강윤서가 헬멧을 다시 눌렀으며 말했습니다. 출발합니다. 강윤서가 지휘소를 나섰습니다. 대원들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쇼핑몰 뒤편 환기구였습니다. 강윤서가 먼저 환기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로프를 내렸습니다. 강윤서가 로프를 잡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이 차례로 뒤를 따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강윤서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원들이 재빨리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한준호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려왔습니다. 10초 후 전력 차단합니다. 강윤서가 야간 투시경을 내렸습니다. 대원들도 투시경을 착용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한준호가 카운트다운했습니다. 쇼핑몰 전체가 암전됐습니다. 비명소리가 위층에서 들려왔습니다. 강윤서가 손을 들어 전진 신호를 보냈습니다. 초록빛 화면 속에서 계단이 보였습니다. 강윤서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 복도였습니다. 테러범 2명이 손전등을 들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강윤서가 소음기 달린 권총을 겨눴습니다. 총성 없이 2발이 발사됐습니다. 테러범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테러범 하나가 복도 끝에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대원 둘이 재빠르게 엄폐했습니다. 강윤서가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테러범이 쓰러졌습니다. 3층 폭탄 설치 지점이었습니다. 테러범 부두목이 폭탄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두목이 강윤서를 발견하고 칼을 뽑았습니다. 강윤서도 단검을 꺼냈습니다. 부두목이 먼저 칼을 휘둘렀습니다. 강윤서가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역으로 부두목의 팔꿈치를 쳤습니다. 부두목이 비틀거렸습니다. 강윤서가 부두목의 급소에 단검을 꽂았습니다. 부두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령관님, 폭탄 해제 매뉴얼 전송합니다. 강윤서의 헬멧 화면에 그림이 떴습니다. 복잡한 전선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한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빨간 선부터 자르십시오. 강윤서가 빨간 선에 절단기를 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빨간 선이 끊어졌습니다. 타이머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파란 선입니다. 강윤서가 파란 선을 잘랐습니다. 타이머가 50초를 가리켰습니다. 노란 선, 검은 선 순서로 자르십시오. 강윤서가 빠르게 전선을 잘랐습니다. 타이머가 30초를 지나갔습니다. 20초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녹색 선만 남았습니다. 한준호가 말했습니다. 녹색 선을 자르면 멈춥니다. 강윤서가 녹색 선에 절단기를 댔습니다. 타이머가 5초를 가리켰습니다. 강윤서가 힘을 주었습니다. 녹색 선이 끊어졌습니다.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쇼핑몰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윤서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5층 연회장으로 이동한다. 대원들이 강윤서를 따라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5층 복도였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 테러범 4명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원 4시 동시에 총을 쐈습니다. 테러범들이 쓰러졌습니다. 강윤서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에 인질 200여 명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러범 5명이 인질들 사이에 섞여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한 테러범이 강윤서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강윤서가 총구를 테러범에게 겨눴습니다.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테러범이 어린아이를 붙잡아 앞에 세웠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강윤서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테러범이 아이의 머리에 총을 댔습니다. 더 오지 마. 강윤서가 멈춰섰습니다. 눈으로 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원 하나가 테러범의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테러범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윤서가 정확히 테러범의 어깨를 쐈습니다. 테러범이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대원들이 일제히 나머지 테러범들을 사살했습니다. 강윤서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가 강윤서의 목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강윤서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무서운 일은 끝났어. 대원에게 아이를 건네며 지시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십시오. 강윤서가 인질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두 침착하게 1층으로 내려가십시오. 밖이 안전합니다. 인질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한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령관님, 빅토르가 옥상으로 도주 중입니다. 강윤서가 즉시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옥상 출입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헬기 이착륙장이 보였습니다. 빅토르가 헬기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소리쳤습니다. 멈춰. 빅토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윤서를 보고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자 군인이라니. 재미있군. 빅토르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강윤서도 단검을 꺼냈습니다.
빅토르가 먼저 칼을 휘둘렀습니다. 거대한 팔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강윤서가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빅토르의 주먹이 강윤서의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강윤서가 팔로 막았습니다. 충격이 팔에 전해졌습니다. 강윤서가 빅토르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빅토르가 비틀거렸습니다. 강윤서가 빅토르의 팔꿈치 관절을 꺾었습니다. 빅토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강윤서가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빅토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윤서가 빅토르를 바닥에 맺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빅토르의 얼굴이 부딪혔습니다. 강윤서가 수갑을 꺼내 빅토르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체포한다. 쇼핑몰 정문이었습니다. 인질들이 문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전사 요원들이 인질들을 안전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생중계 카메라가 정문을 비췄습니다. 강윤서가 빅토르를 끌고 나왔습니다. 얼굴과 전투복에 먼지가 뒤집어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카메라가 강윤서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전국에 그녀의 모습이 송출됐습니다. 국방장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윤서에게 걸어왔습니다. 강윤서가 경례를 붙이려 했습니다. 장관이 먼저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강윤서가 경례를 받았습니다.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장관이 강윤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할 군인입니다. 멀리 헌병대 차량 아니었습니다. 박대석이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봤습니다. 강윤서가 국민들의 환호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대석이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헌병이 박대석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청와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안보실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박대석 중장의 작전 실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보실장이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대석 중장의 무능함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정부는 이를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안보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 강윤서 사령관은 탁월한 판단력과 용기로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정부는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부대로 향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강윤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지우의 얼굴이 떴습니다. 엄마.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윤서도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이제 집에 가. 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텔레비전에 나왔어. 엄마가 영웅이래. 강윤서가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영웅은 지우야. 특수전 사령부 연병장이었습니다. 강윤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참모들이 줄지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새 참모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참모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윤서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죄는 필요 없습니다. 참모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윤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비나 정비하십시오. 다음 훈련 준비나 하고요. 참모들이 일어났습니다. 강윤서가 그들을 지나쳐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강윤서의 SNS였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진짜 군인이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강윤서 사령관님 존경합니다.
댓글이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이었습니다. 강윤서가 정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태극무 공훈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강윤서 사령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대통령이 훈장을 강윤서의 가슴에 달아줬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윤서가 경례를 붙였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집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새 명패가 놓였습니다. 특수전 사령관 강윤서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강윤서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병장에서 대원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참모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강윤서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부대 정비 지침이었습니다. 한 달 전 박대석이 보류시켰던 그 지침이었습니다. 강윤서가 펜을 들어 사인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참모장이 경례를 붙이고 나갔습니다. 강윤서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 독방이었습니다. 박대석이 철창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알자회 출신 전직 대령이었습니다. 박대석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강윤서의 딸을 건드려 남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중장님, 그건 너무... 박대석이 수화기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야. 당장 움직여.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윤서가 지우의 유치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유치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당황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사령관님, 지우는 이미... 강윤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장이 손을 비비며 답했습니다. 사령부 비서실에서 나온 분이 데려갔습니다. 1시간 전에요. 강윤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가 받았습니다. 비서실입니다. 강윤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우를 데리러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강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등 아래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과거 작전 중 박혔던 파편 조각이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다리에서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서가 벽을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원장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사령관님, 괜찮으세요? 강윤서가 원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를 끌며 겨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윤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 변조된 남자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우가 보고 싶으면 박대석을 석방시켜. 강윤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를 어떻게 했어?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아직은 무사해. 하지만 시간이 없어. 이틀 안에 박대석을 풀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우의 사진이었습니다. 눈가리개를 하고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갔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페달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강윤서가 다리를 손으로 움직여 봤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통증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강윤서가 핸들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안 돼. 30분 후 한준호가 GPS 추적으로
강윤서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유치원 주차장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한준호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강윤서가 운전석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준호가 강윤서를 흔들었습니다. 사령관님, 강윤서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한준호 씨. 한준호가 강윤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반신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준호가 차에서 응급키트를 꺼냈습니다. 척추 부상이 재발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합니다. 강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우가 잡혔어? 강윤서가 휴대폰을 한준호에게 건넸습니다. 한준호가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대석 짓입니다. 강윤서가 한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우를 찾아야 해. 병원은 나중에. 한준호가 강윤서를 부축해 조수석으로 옮겼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겠습니다. 군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편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영구 마비될 수 있습니다. 강윤서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안 합니다. 의사가 놀라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지금 상황이. 강윤서가 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주십시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신경차단제를 쓸 수는 있지만 강윤서가 의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걸로 하십시오. 한준호가 강윤서를 휠체어에 태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대 무기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윤서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쓰러졌습니다. 한준호가 강윤서를 부축했습니다. 사령관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강윤서가 한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고농도 신경흥분제, 그리고 강력 진통제. 한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금지된 약물입니다. 부작용이. 강윤서가 한준호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딸을 구해야 해. 지금 당장. 한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준호의 은신처였습니다. 강윤서가 상의를 벗고 엎드렸습니다. 한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척추 근육에 직접 놓겠습니다. 엄청나게 아플 겁니다. 강윤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관없어. 한준호가 주사 바늘을 강윤서의 등에 찔렀습니다. 강윤서가 비명을 참았습니다. 약물이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의 혈관이 튀어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야가 붉게 변했습니다. 강윤서가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콘크리트를 긁었습니다. 5분 후 강윤서가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한준호가 물을 건넸습니다. 3시간 정도 유지될 겁니다. 그 후엔 다시. 강윤서가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충분해. 한준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우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건물이 표시됐습니다. 한준호가 건물 사진을 띄웠습니다. 박대석 형님 소유의 사설연수원입니다. 강윤서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경비는 어떻습니까? 한준호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퇴역 용병 20여 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정규군 없이는 침투가 불가능합니다. 강윤서가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한준호가 강윤서 앞을 막았습니다. 사령관님,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강윤서가 한준호를 밀쳤습니다. 내 딸이야. 비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찰 요원 3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요원 대표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강윤서 사령관 직무 이탈 및 불법 약물 사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윤서가 요원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요원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요원이 총을 뽑았습니다. 강윤서가 요원의 총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세 번째 요원이 뒤에서 덤볐습니다. 강윤서가 팔꿈치로 요원의 명치를 쳤습니다. 요원이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한준호가 놀라 강윤서를 봤습니다. 사령관님, 강윤서가 전투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차 준비하십시오. 밤 강윤서가 한준호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수원이 가까워졌습니다. 강윤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약물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강윤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차가 길가에 멈췄습니다. 강윤서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쓰러졌습니다. 한준호가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령관님, 강윤서가 바닥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다리에서 다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한준호가 강윤서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5개가 켜졌습니다. 한준호가 총을 뽑았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완전 군장 차림이었습니다. 맨 앞에 남자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김상현 중사였습니다. 뒤에 4명의 707 출신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상현이 강윤서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팀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윤서가 김상현을 올려다봤습니다. 다른 4명의 요원도 차례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707 시절 함께했던 팀원들이었습니다. 강윤서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왜 여기 있어? 김상현이 강윤서의 팔을 부축하며 답했습니다. 팀장님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단이탈 각오했습니다. 의무병 출신 박민준 하사가 의료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강윤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척추신경이 심하게 압박됐습니다. 응급 차단술 시행하겠습니다. 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준이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강윤서의 등 특정 부위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강윤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10초 후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이 강윤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30분 정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강윤서가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김상현이 총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무기입니다. 강윤서가 총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준호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연수원까지 5분 거리입니다. EMP탄 준비됐습니다. 강윤서가 요원들을 둘러봤습니다. 5명 모두 각오가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강윤서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한준호 씨가 EMP로 전력을 차단하면 즉시 침투한다. 목표는 지우 구출이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라. 요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수원 담장 밖이었습니다. 한준호가 드론을 띄웠습니다. 드론이 연수원 상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한준호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비 23명 확인했습니다. 지하실에 여론 반응 하나 있습니다. 강윤서가 화면을 봤습니다. 지우야. 한준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론에서 작은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EMP탄이 연수원 중앙에 착탄했습니다. 순간 섬광이 터졌습니다. 연수원 전체가 암전됐습니다. 건물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전이다. 발전기 돌려. 강윤서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요원들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강윤서도 뒤따라 넘어갔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내렸습니다.
초록빛 화면에 건물이 보였습니다. 김상현이 선두로 달렸습니다. 정문 앞 경비 둘이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상현이 소음기 달린 권총을 쐈습니다. 경비들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요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복도였습니다. 용병 넷이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강윤서가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용병들이 쓰러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용병 하나가 계단 중간에서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박민준이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용병이 눈을 감았습니다. 강윤서가 용병의 다리를 쐈습니다. 용병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지하실 입구였습니다. 철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김상현이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폭파합니다. 요원들이 엄폐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강윤서가 먼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하실 안쪽에 지우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눈가리개는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지우가 강윤서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강윤서가 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남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킬러였습니다. 칼을 지우의 목에 댔습니다. 움직이지 마. 강윤서가 멈춰섰습니다. 총을 킬러에게 겨눴습니다. 킬러가 지우를 앞에 세웠습니다. 총 버려. 안 그러면 애가 죽어. 강윤서가 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킬러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여자는 여자야. 킬러가 방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강윤서가 소매 안쪽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와이어가 사출됐습니다. 와이어가 킬러의 목을 감았습니다. 킬러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강윤서가 와이어를 당겼습니다. 킬러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윤서가 지우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지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우가 강윤서의 목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강윤서가 지우의 귀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요원들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남은 적 섬멸. 요원들이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총성이 터졌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 후 총성이 멎었습니다. 김상현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1층 정리 완료했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대석의 형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강윤서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지금 불법 침입이야. 강윤서가 지우를 아는 채 그를 쳐다봤습니다. 말없이 총을 겨눴습니다. 박대석의 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쏘지 마. 나는 국회의원이야. 김상현이 박대석의 형을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납치교사범으로 체포합니다. 한준호가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버실을 찾았습니다. 납치 지시 녹취록과 비리 장부 전부 확보했습니다. 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강윤서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 엄마가 있잖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강윤서가 요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들이 연수원을 포위했습니다. 경찰서장이 강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윤서가 박대석의 형을 가리켰습니다. 납치범입니다. 인계합니다. 서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체포해. 경찰들이 박대석의 형을 연행했습니다. 강윤서가 지우를 아는 채 그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강윤서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상현이 급히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팀장님, 강윤서가 지우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이 강윤서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강윤서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지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지우가 강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파? 강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아파. 지우가 옆에 있으니까. 한준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확보한 파일을 주요 방송사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국회의원 납치 교사 증거였습니다.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한준호가 강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증거 전부 언론에 보냈습니다. 배우 세력이 손쓸 틈 없습니다. 강윤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강윤서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지우가 강윤서 옆에 앉았습니다. 김상현이 앰뷸런스에 같이 탔습니다. 다른 요원 넷이 차량으로 호위했습니다. 한준호도 자신의 차를 몰고 뒤따랐습니다. 앰뷸런스가 출발했습니다. 밤길을 가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윤서가 지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강윤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깨어 있어. 강윤서가 눈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깨어 있어. 앰뷸런스 안에 사이렌 소리만 울렸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창문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윤서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무사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김상현이 강윤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병원 곧 도착합니다. 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엄마, 자지 마. 강윤서가 마지막 힘을 다해 지우를 봤습니다. 괜찮아. 엄마 곧 나아. 강윤서의 눈이 완전히 감겼습니다. 앰뷸런스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의료진이 달려 나왔습니다. 들것이 급히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김상현의 손을 잡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요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 강윤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3주 후 군사재판소였습니다. 방청석이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대석은 직권남용, 작전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박대석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정숙. 박대석의 형도 같은 재판정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대연은 납치교사 및 공무방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박대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안보실장은 별도 재판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박대석이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정 문이 닫혔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재활치료실이었습니다. 강윤서가 평행봉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죠. 강윤서가 땀을 흘리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윤서가 지우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평행봉 끝까지 걸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합니다.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강윤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복귀해야 하니까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참모장이 매일 가져오는 결제 문서들이었습니다. 강윤서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침대 옆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지우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야. 나중에 엄마처럼 멋진 군인 될 거야. 강윤서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멋지겠다. 국방부 장관실이었습니다. 장관이 김상현을 포함한 5명의 요원 앞에 섰습니다. 각자 포상 훈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군법을 어기고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와 충성심은 대한민국 군인의 귀감입니다. 장관이 김상현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특별 포상을 수여합니다. 김상현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명 모두 훈장을 받았습니다.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윤서 사령관에게 잘 배우십시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강윤서가 정복을 입고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지우가 강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준호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강윤서가 차에 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참모장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연병장의 전 대원이 집결했습니다. 강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갑니다. 특수전 사령부 연병장이었습니다. 1000여 명의 대원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강윤서의 차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대원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강윤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우도 함께 내렸습니다. 참모장이 달려와 경례했습니다. 사령관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강윤서가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대원들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래 비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쁩니다. 대원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강윤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였습니다. 한준호가 국방장관 앞에 섰습니다. 장관이 임명장을 건넸습니다. 국방부 보안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한준호가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강윤서 사령관과 함께 군 정보 체계를 혁신해 주십시오. 한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였습니다. 강윤서가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대석이 나타났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박대석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강윤서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박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강윤서가 작은 상자를 유리창에 댔습니다. 상자 안에 낡은 707 대테러 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대석이 기장을 받습니다. 강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장님이 조롱했던 이 기장 말입니다. 이게 제가 한 일의 증표입니다. 박대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교도관이 기장 상자를 받아 박대석에게 전달했습니다. 박대석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기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관사였습니다. 지우가 학교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강윤서가 지우를 안전벨트로 묶어줬습니다. 오늘 무슨 수업 있어? 지우가 신나게 답했습니다. 체육이요. 달리기 해요. 강윤서가 웃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지우 빠르겠네. 학교에 지우를 내려준 후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안보실장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안보실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령관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윤서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펼쳤습니다. 진지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특수전 사령부 정문이었습니다. 석공들이 화강한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표지석에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묻기 전에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밑에 작게 특수전 사령관 강윤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강윤서가 천을 벗겼습니다. 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매일 새벽 5시였습니다. 강윤서가 전투복을 입고 연병장으로 나왔습니다. 대원 50여 명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맨 앞에 섰습니다. 구보 시작. 대원들이 강윤서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강윤서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서울구치소 독방이었습니다. 박대석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윤서가 국방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윤서 특수전 사령관이 새로운 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박대석이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리려 했던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녁 6시 특수전 사령부 연병장이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윤서가 지우의 손을 잡고 연병장을 걸었습니다. 대원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보하는 대원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강윤서가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강윤서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멋있어? 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주 멋있어.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지우가 훈련하는 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강윤서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연병장 저편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강윤서가 정면을 향해 섰습니다. 바른 자세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우도 엄마를 따라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연병장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윤서는 권력의 비열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쌓은 실력과 원칙, 그리고 국민을 향한 진심만이 진정한 지휘관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박대석은 윗선을 믿고 무능함을 감췄지만 결국 그 윗선마저 그를 버렸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사람의 가치는 남습니다. 강윤서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테러 현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어머니로서의 사랑, 그리고 옳은 것을 향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707기장은 이제 조롱이 아닌 존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을 지는 연병장에서 딸의 손을 잡고 선 강윤서의 모습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